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교육원 착공에 이어 소모품 실증센터도 올해 첫 삽을 목표로 설계에 들어갔는데요. 반도체 저변 확대와 더불어 지역 기업의 유출은 막고 외지 기업의 유입은 촉진한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공사를 다시 시작한 원주 불온일반 산업단지. 첨단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이곳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가 들어섭니다. 연면적 2,40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해 4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오는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대전에 이어 국내 두 번째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로 이름을 올리며 반도체 생산 공정을 위한 여러 장비들에 들어가는 세라믹 소재 소모품의 성능 검증을 특성화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 세라믹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세라믹 부품을 만들고 소자업체에다 바로 납품할 때 실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실증 부분들을 갖다가 지원해주면 크게 더 육성할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나날이 발전하는 반도체 기술에 맞춰 소모품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지는 만큼 실증센터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모품의 경우 현재 국산화가 50% 수준으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실증센터 이용 증가에 대비한 증축 계획도 설계에 담겼습니다. 편의성을 무기로 소모품 생산 기업들을 지역으로 유인하는 것은 물론 현재 강릉에 밀집해 있는 60여 개 세라믹 제조업체들의 타 지역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가 클러스터가 중부권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가 클러스터가 강원도에서도 이런 기반이 갖춰진다면 메가 클러스터가 확장돼서 강원도가 거기에 포함되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초 원주의 반도체 교육센터가 착공식을 가진 데에 이어 소모품 실증센터도 가시화되었고 올해 불온산단에는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가 춘천 강원대학교에는 반도체 공동연구소 착공도 예정돼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원도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플라이강원의 뒤를 이은 항공사의 양양공항 신규 노선 취약이 오는 8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파라타항공 측은 기존 플라이강원의 사옥을 본사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건물 사용 기한은 2년도 남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플라이강원이 상업 운항을 시작하면서 본사로 이용했던 건물입니다.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3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사옥에는 당시 200여 명이 근무했습니다. 이 땅은 양양군의 군유지로 연구 건물을 지을 수 없어 항공사 사옥은 임시 가설물로 건립됐습니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파라타항공도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최근 토지 임대료와 철거 이행 보증금 등 5억 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건물 사용 기한이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이번에 연장 개념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27년도 이후에는 어차피 그 처리를 해야 돼요. 저희 양양군 입장에서도. 사용 기한이 끝나면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유 재산인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파라타항공을 둘러싼 양양군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파라타항공은 현재 서울지사에서 취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양양 본사로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양양 본사의 인력 규모와 본사 유지 기한입니다. 여기에 서류상 항공기의 등록지인 정치장으로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매년 대당 수억 원의 재산세가 들어오는데 본사 지역에 항공기를 등록할 의무가 없어 이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타항공 측은 정치장, 주기장은 노선 계획이 구체화되면 검토할 계획이며 양양 본사 부지와 건물 사용 시점이 2027년 3월에 끝날 예정이라 양양군과 협의하며
본사 유지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가 양양으로 본사를 이전하면 양양군에는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세금이 들어옵니다. 양양공항에 취항하는 정기 노선 이외에도 항공사 본사 이전이 지자체와 지역에 어떤 실익이 있을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노린 차량 터리범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범인은 혼자 사는 40대 무직 남성으로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 같은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원룸 건물 앞 주차장. 한 남성이 승합차 차에 서더니 문을 열고 뭔가를 꺼낸 뒤 가방에 넣고 사라집니다. 몰래 가져간 건 현금 10만 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범인은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이렇게 사이드미러가 열려 있는 차량 위주로 절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절도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없어진 현금을 통해서 절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신고를 하기까지 많이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은 이달 6일 또다시 차량 터리를 시도하다가 수상이 여긴 CCTV 관제센터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와 걸음걸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추후 근무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인상착의와 걸음걸이의 남성을 발견하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이 40대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어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터리를 시도하던 20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잠복 근무 중인 형사 차량인지 모르고 문을 열었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역시 직업 없이 혼자 살다 저지른 생계형 범죄였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강원도에서 발생한 차량 터리는 63건. 이듬해인 2023년에는 119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량 안에 귀중품이나 차키 두고 다니지 않기. 둘째로 차량 꼭 시정하고 다니기. 사이드미러를 꼭 접고 다니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춘천 지역 수건 사업인 서면대교 건설공사가 유찰돼 연내 착공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한 서면대교 건설공사가 입찰 사전심사 마감까지 응찰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총 사업비가 최근 원자재와 노무비 상승에 따라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8일 현장 설명을 거쳐 올해 10월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총 사업비 조정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다 숨진 납북 귀환 어부 2명에 대해 법원이 5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966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측에 끌려갔다 이듬해 귀환해 반공법 위반,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간첩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은 어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부 2명은 각각 1996년, 1979년에 숨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58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원주시 드림스타트와 강릉 원주대학교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드림 멘토스쿨을 운영합니다. 드림 멘토스쿨은 대학생 멘토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해 놀이와 독서 지도, 정서 지지 등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대학생 16명이 2인 1조로 영유아 가정 8곳을 월 2회씩 방문하게 됩니다. 양육정보 제공은 물론 아동의 인지와 언어 능력 발달을 촉진하고 양육자의 관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 4개 의대를 포함한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들의 복귀율이 99.4%를 기록했지만 일부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질 복귀율은 25.9%에 그치고 있습니다. 종로학원은 황금 대지띠 영향으로 고3 학생 수가 많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의대 모집 정원이 줄면서 2026학년도 의대 합격선이 모든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로 국가유산 일부가 소실된 가운데 강원도가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강원도 내 목조와 동산 국가유산 377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국가유산의 화재 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해 수리와 보수, 보강을 추진합니다. 현재 도내 국가지정 목조 문화유산은 29곳으로 26곳에 대해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도지정 목조 문화유산 102곳 가운데 72곳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춘천시가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산지에 임도를 추가 신설합니다. 대상지는 동면 푸만리 산지 3곳, 신동면 활미깻길과 남산면 방공리를 연결하는 산지 등 모두 4곳, 총 4km 길입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되는 임도는 기존의 차량 접근이 어려워 산림 작업에 제약이 있던 곳으로 춘천시는 이달 중으로 공사를 시작해 올해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내년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일환으로 매월 잇데이를 운영합니다. 잇데이는 ITS를 한글로 표현한 잇과 데이를 결합한 이름입니다. 강릉시는 내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강릉 ITS 세계총회를 알리기 위해 매월 19일을 전후에 홍보 행사를 열고 기념품 등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 각 부서별 ITS 홍보대사를 위촉해 부서별 잇데이 행사와 자율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ITS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 지원 방안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기 위해 LH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